경기도 성남의 소규모 교회인 은혜일강에서 한꺼번에 4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보건 위기는 결국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황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확진자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내에서 집단 감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전체 예배를 보면서 4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소식 알아볼까요? 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은혜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어제 하루에만 40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네. 앞서 이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경기도와 서울 또 인천에서 최소 48명이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교회에선 관계당국의 종교 모임 자제 호소에도 지난 1일과 8일 2주 연속으로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35평가량의 면적에서 100여 명의 신도가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받고 또 겨울철이라 창문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태를 좀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히 소금물 분무기를 뿌려서 소독한다면서 이런 좀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높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예배 참석자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잘못된 정보가 감염 확산을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금물을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소금물 분무기가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최초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확진자 발생 이후에 자가격리된 신도가 7명에 불과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앞서서 일단 예배도 집단 모임으로 보고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감염 사례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 확진자 수는 일단 두 자리 증가세를 유지 중인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8,23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현재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1,13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7%가 이렇게 집단 발생과 연관돼 있는데요. 그룹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29명으로 늘어났고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간 경기 생명수 교회에서는 2차 감염이 일어나서 14명이 감염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육당국이 개학을 한 2주 정도 더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 연기 기간은 2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지면 전국 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4월 개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일단 관계 당국은 추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19세 이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서 517명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가 개학 연기가 발표가 되면 동시에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이나 또 맞벌이 부부의 돌봄 지원 같은 후속 대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이제 2주째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2와 7일 텐데 여전히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면서 조금 혼란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 마스크를 빨아 써도 되는 이 신기술이 발명됐다고 하는데 이 어떤 기술입니까? 네, 국내에서 그런 기술이 발명이 됐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이 20번을 빨아 써도 성능이 유지가 되는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네. 이 필터를 비누로 20번 이상 손세탁을 하고 또 에탄올에 3시간 이상 담가놨는데도 초기 성능 대비 94% 수준의 성능이 유지가 된 건데요. 아울러 4,0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굽혀도 KF80 이상 차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노 섬유는 직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하고요. 촘촘한 그런 그물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비말이라든지 큰 파티클들,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걸러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기존 필터는 섬유에 정전기를 발생시켜서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라서 일단 물이 닿으면 필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필터는 나노 섬유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교차시켜서 일렬로 정렬하는 방식이라 정전기가 없어도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합니다. 일단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필터가 상용화하면 한 달에 두세 개 필터만 갈아 끼우면 돼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 KF94 마스크보다 호흡도 편할 거라고 하던데 상용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을 짚어볼 텐데 지금 국내 기준금리가 0.75%, 0%대에 진입한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한은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내린 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배경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성을 통한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애초에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총 1.5%포인트 인하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아울러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0.5%에서 0.75%인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25%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은 늘어나고 또 기업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네, 미 연준이 이례적으로 일요일 저녁에 이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이렇게 1% 빅컷을 하면서 0%대 기준금리를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코스피가 4.32% 내린 1640.84로 개장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어제 하루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하락을 마감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4%대 급락세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모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뉴질랜드 중앙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0%에서 0.25%로 0.75%포인트 긴급 인하했습니다. 홍콩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금융관리국도 기준금리를 0.85% 즉각 낮췄는데요. 기존 기준금리는 1.5%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법도 한데 뉴욕 증시가 또 폭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대폭락한 건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2.9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1.98%, 나스닥 지수는 12.32%까지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4, 5%를 웃도는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저앉았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글로벌 중앙은행이 일제히 유동성을 쏟아붓는 정책 공조에 나섰지만 코로나19 공포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즉 G7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세계적 보건 위기로 규정을 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망이 무의미한 상황인 만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내상이 깊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예상 밖으로 더 타격이 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겁니까? 네, 일단 중국의 1, 2월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 2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마이너스 13.5%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1, 2월 수출도 작년 동기보다 17.2% 떨어졌고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구매 관리자 지수는 2월 이 전월에 50.0에서 35.7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점차 낮아져서 일반적으로 예상치인 6%에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해외 영유입 사례를 막기 위해서 모든 입국자를 상대로 14일간 자택격리 또는 집중 관찰 조치를 내리고 모든 격리 비용도 입국자에게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입국을 막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황정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